네, 송이님, 리송님.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조금 이야기를 했고, 네. 조금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으실까요? 오, 어, 외고 어, 나오셨구나. 네? 오, 너무 여러 음, 개여서. 약간 좀, 그래서 공부법이랑 공간 리뷰 네. 중에서 어느 걸 해야겠다 약간 좀, 어, 지금 아직은 좀 일단은, 걱정하시는. 일단은 공간 리뷰를 중점적으로 먼저 해나가야겠다는 건 세워졌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참, 다른 것들도 어쨌든 그 다음 순위로는 꼭 하고 싶은 것들이어서,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스타는 또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그쪽으로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지금 좀 고민이긴 해요. 지금 현업도 지금 선생님이신가 혹시? 아, 네, 지금 계속 과외하고 있어요. 아, 약간 좀 둘이 좀 다른 게, 제가 느끼기에 네, 뭔가 공간 리뷰로 내가 브랜딩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리뷰어, 이제 뭐 협찬 이쪽으로 네, 이제 약간 홍보, 마케팅에 눈 뜨겠다. 네, 약간 이쪽이고 네, 맞아요. 여기에서 약간 나만의 리뷰 관점을 만들겠다. 요거 생각보다 되게 여긴 엄청나게 이제 레드오션이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영어 음, 영어 왜 영어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저번에 말씀해드렸던 리얼디 네, 클래스님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아, 네, 이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걸 봤거든요. 네, 2022년도에 저랑 같이 인스타그램 시작한 분인데 제로부터 딱 팍팍팍 올라간 걸 봐서 음, 이분이 사실 영어 강의를 그냥 근데 이분도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이송님이 만약에 영어 교육 쪽으로 이렇게 원하시면 연결도 시켜드릴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데 아, 네네. 근데 이분 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불행한 삶을 살고 계세요. 네, 막 밤낮 바뀌고 되게 막 루틴도 뭉개지고 좀 운동도 자기 관리도 좀 이렇게 뭉개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요새 네. 근데 돈도 엄청 버세요. 막 되게 저보다도 훨씬 잘 버세요. 그냥 영어 교육만으로도 다달이 한 4, 그쵸. 5천씩 버시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만약에 내가 내 아이템을 판매하고자 그러면 영어 교육자 쪽이 유리한 건 맞죠? 그쵸. 그 근데 이 후기들 네. 이것도 좀 후기들이 말씀하신 네네네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게 이 네 부분을 저는 이제 사실 1대1로 학생을 가르쳐 왔던 사람이고 아니면 다대1이거나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저의 것들을 전수만 했었다 보니까 이거를 네네네 이제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완벽하게 제 비법들을 다 녹여서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 팔아버리면 그냥 무료로 다 공개해버리면 그냥 모든 영어 강사들 다 죽어라 이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저 스스로의 뭔가 그런 저만의 그런 비법들도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컨설팅 쪽으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를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전자책을 먼저 했어요. 음,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거 봤거든요. 네. 형님, 아, 제가 이 형님 그 전자책 봤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막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음,
그냥 문법의 중요성인데 아,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영어의 본질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게 사실은 문법이에요, 저희가 공부한. 네네. 근데 이게 6가지 신텍스를 내가 너네들한테 메타인지를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되게 음, 잘하셨어요. 음, 영어의 지도와 나침반, 영어 지식의 저울. 이게 음. 사실 강사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느낌 오지 네, 않으세요? 네. 아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뭐 특별한가요? 내용이 특별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망각의 굴레와 가속도의 법칙 이런 식으로 어떤 건지 알 것 카피라이팅을 같아요. 포장을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방금 고민하신 부분은 네. 좀 공부를 해보면 근데 되겠네요. 어, 약간 이거는 포장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전자책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분 크몽은 정지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리뷰자가 그러니까 저희끼리 서로 리뷰 표시 했었거든요. 제가 아, 그때 이제 아, 이분을 알게 된 거였는데 아. 이렇게 있네. 이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분은 인스타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분 인스타예요. 인스타로? 아, 네, 지금은 블로그 안 하세요? 인스타랑 블로그가 있는데 아, 블로그랑 인스타랑 같이 이분 괴물인 게 같이 어.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하는 게 대박이네. 아, 이분 같이 키웠어요. 잠깐만요. 아, 그렇구나. 전체 보기 지금 글 98개잖아요. 네. 2022년 9월 24일 이때잖아요. 이때부터 이때 아, 인스타그램 같이 시작했어요. 아, 와, 하루에 포스팅을 4개씩 하셨네? 미친 사람인가 와, 봐요. 같이, 이때 맞아요. 이때 인스타그램 게시를 그대로 가져오셨네. 아, 이때 인스타그램이 약간 이랬어요. 리얼 그 에릭님 사진이 음, 뒤에 있고 이렇게 음영 처리해가지고 아, 지금 디자인은 중간에 디자이너분 한 분 껴가지고 바뀐 거고 아, 원래는 조금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아. 그 그래서 이분은 같이 네, 이제 키운 건데, 그러면 네. 처음부터 뭐라 해야 되지? 전자책이 언제쯤 발간이 된 걸까요? 어느 정도 팔로워들이 다 붙고 나서 발간이 된 거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괴물인 게 뭐냐면은 22년 9월에 22년 9월 말에 블로그, 인스타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전자책 집필도 시작했어요. 대박이죠. 근데 어, 인스타가 2달 만에 팔로워 2달 만에 팔로워 2만 찍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팔로워 제로도 팔 수가 있는 게 이게 왜냐면은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 자 생각해 볼게요. 자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필수제화가 아니잖아요.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어 교육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에릭님이 광고를 돌리시거든요. 음, 전자책을. 네. 에릭님이 본인 스토리 홍보하는 거는 본인 영어 코스는 스토리 홍보하시는데 전자책은 광고를 돌리세요. 네. 근데 물어보면 효율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약간 이거는 팔로워의 규모랑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 음, 규모보다는 음. 포장이 중요하다. 처음에 그럼 시작할 때도 계속 사람들이 다 이제 뭔가 잘 들어오고 하셨던 거죠. 인스타 그런 게시물을 올려도 뭐 좋아요나 댓글이 잘 붙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요. 네, 그게 저는 저장이 사실, 터졌어요. 저장이 터졌어요. 저장이, 하드뉴스라서 저장이 터졌어요. 저장이. 음,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저장이 엄청나게 커요. 아, 그렇구나. 네.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아이템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사실 성님 같은 경우에
근데 공간 리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블로그가 아쉬워서. 네, 맞아요. 왜냐면 이 블로그, 근데 게시글 전체가 52개예요? 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중간에 비공개한 가리기 거 처리를 하신 빼면, 거예요? 네, 비공개들 좀 있어요. 아, 너무, 원래 영어 하셨었네요? 아, 저거는 이제 제가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한창 그걸로.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블로그를 시작했던 건데, 네. 그때 드라마 리뷰가, 제가 썼던 드라마 리뷰 블로그 게시글이 네이버 메인에 올라갔었어요. 대박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가 좀 어, 잘 되는 게. 아무튼 그래서 이 블로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리뷰의 블로그의 자리를 좀 잡은 편이라서 네. 얘를 교육자 블로그로 틀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 그렇죠. 근데 약간 뭔가 아이템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영어 교육자 아이템이 돈은 확실히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어,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홍보 마케팅에 눈을 뜨겠다. 이거 사실 약간 좀 돌아간 길이긴 하죠. 음, 내 업무 분야와 내 업과 관계가 있지는 않잖아요. 음, 그리고 약간 아이템 자체가 주는 차별성도 다소 좀. 근데 여긴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죠. 음, 다만 새로운 계정이 필요하다. 네. 지금은 이거, 약간 리뷰가 네. 먼저인 거죠. 지금 이제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마케팅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는 확실히 공간 리뷰 쪽이 이제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얘를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좀 마케팅 쪽을 공부를 해서 발전을 시켜 봐야 되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네, 있어요. 지금 리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좀 오래된 블로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글을 잘 써서 상위 노출이 되는가? 음, 아니면 내 블로그가 노다지라서 그런 것인가? 음, 만약에 마케팅 대행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업체의 블로그로 작업을 해도 아웃풋이 음, 나오는가? 음,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노출이 되는가? 음, 그 말을 내가 다른 주제, 다른 계정으로도 상위 노출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거 무슨 느낌인지 좀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좀 감이 왔다. 그러면 다른 계정으로도 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네. L을 제 잊으래요. 블로그만을, 저 공간 리뷰 블로그만을 가지고 조금 제가 공부를 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인 시점에 그 상업적 공간들을 좀 리뷰를 남기고 그걸 통해서 그 업체 사장님들과 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너무 그것도 힘들까요? 좋은데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노출이 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게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지금 음, 블로그가 사장님의 요식업 사장님의 매출을 30%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음, 뭐 플레이스랑 블로그 대행 작업의 성과 인증을 기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유입이 되죠. 사장님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마케팅을 검색해서 내 블로그로 유입, 그다음에 성과, 기록, 글을 보고 이제 연락을 하겠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음,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네? 레드오션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레드오션이어도 이거를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이게 주의할 점은 내가 사장님들의 사장님들의 플레이스를 작업을 해드릴 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내 계정으로 키우는 것보다 그들의 블로그를 내가 노출을 시킬 때 아,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블로그 글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제 블로그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까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매출을 올리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장님의 블로그를 키워드린 거라서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음, 송님 블로그에다가 리뷰만 올려서 이 리뷰를 올린다. 이건 약간 기자단인 거죠, 기자. 음. 전 사실 아니면 기자단이랑 체험단의 그 차이를 그냥 기자단은 글을 받아서 올려주는 것 정도로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돈을 받고? 기자단 이제 거기서 그 제시하는 포맷으로 네네. 사진, 글, 어, 글을 올리고 이제 원고를 돈을 받는 거죠. 그 글이 그냥 복붙해서 올리는 그런 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써야 되는 거죠. 본인이 쓰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글을 아, 이렇게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이. 근데 보통 거기서 사진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이 이제 중복되면 블로그가 날아가고 가요. 아, 중복이 됐을 때. 네, 근데 지금 어, 리송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날아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많이를 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좀 그런 쪽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공간 리뷰를 할 때, 좀 여러 개 이제 비슷한 뭐 카페라고 하면은 비슷한 이제 그런 분위기, 인테리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 세 개 정도,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를 놓고 좀 비교해서 저만의 시점으로, 일반인의 관점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나가면서 네. 그걸로 이제 일반인 관점의 살짝 전문가로 어, 성과를 기록해 나가면 그것도 좀 요지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게 또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블로그로. 네. 약간 내 블로그는 근데 약간 리뷰를 해드린 영역, 그 주인공이 송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해드린 거죠. 그 사업장을 사업장의 블로그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음, 보면 그 리뷰어 입장이라서 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딱 그걸 보고 송님의 블로그를 보고 여기 궁금해지네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그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이 입장이 그러니까 리뷰어가 광고를 해주냐 아니면은 해당 사업장의 광고인가? 이 둘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음, 송님은 그러니까 속성 리뷰어인 거잖아요. 네. 리뷰어가 리뷰를 남겨줘가지고 추천을 했다. 추천. 음, 여기는 스스로인 거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요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음, 전자까지만 되는 거죠. 보통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 보통 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후자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음. 없죠. 그러니까 뭔가 컨설팅 같은 거를 뭔가 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이제 거를요? 일반인 관점에서 어떤 인테리어를 원하고 어떤 아, 분위기를 일반인. 네, 그런 네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리뷰어로서의 나를 브랜딩한 거거든요. 네.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진 리뷰어예요. 이거잖아요. 네. 약간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음, 어려운 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네, 네, 네. 손님께서 리뷰어로서 본인만의 관점이 있다라고 지금 딱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관점으로 대상을 봅니다. 저는 일단, 저 스스로 좀 카페들도 워낙 좋아해서 네. 많이 가는데, 저는 시간 대비 효용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과 같은 성비. 가격에, 예, 같은 가격 대비 그리고 시간 대비 가장 좋은 장소에 가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서칭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이제 서칭. 서칭을 하는데 뭐 요즘에 워낙 광고도 너무 많고 뭐 어디가 진짜 진실된 그 카페 정말 질적으로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가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되게 좀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아 내가 정말 찐인 곳을 잘 알아보고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진만 보더라도 그냥 사진에 대상 커피만 카페예요? 보더라도 카페는 예, 카페도 그렇고 맛집도 저는 사진만 보더라도 아, 여기 대충 분위기가 이렇겠고 청결도가 이렇겠고 그럼 여기는 빼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좀 잘해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면은 거의 대부분 성공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음, 손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을 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카페는 나는 인테리어를 본다. 인테리어인데 어떤 음, 약간 뭐 앤티크한, 뭐 모던한 네, 느낌의 카페만 보지. 음,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데이트를 뭐 2030 세대, 30대, 음, 2030 세대가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분위기도 챙기고 맛도 실패하지 않는 분위기와 맛 실패하지 않는 조합. 음. 네, 좀 딱 그 말씀하신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딱 가는 곳들은.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음, 있는 관점이 나는 인테리어를 본다. 인테리어라면은 약간 뭐 앤티크한 느낌을 본다. 모던한 느낌을 본다. 음, 적당히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약간 내가 가는 선호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정체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사실 유튜버 분들이 좀 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맛집 같은 것도 이제 네이버 음, 지도에서 안 보이는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음, 뭐 네이버 지도에서 지도 평점으로 알 수 없는 맛집만 고르는 뭐 이런 음, 느낌? 음, 이거를 네네. 내가 그 리뷰어의 느낌으로 본다고 했을 때 좀 더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아, 이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네. 완전 브랜딩 쪽이었네요. 제가 생각했던 쪽이. 이건 근데 약간 좀 시간을 쌓아가야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네. 약간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님의 픽을 믿고 갈 수 있는 픽이다. 약간 제가 맞아요. 좋아하는 자꾸 제가 막 삼겹살 이쪽밖에 안 봐가지고 페이스 이 형님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고깃집을 위주로 다녀요. 네. 뭐 요새는 막 여기서 다니긴 하는데 이 사람은 고깃집이 메인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진짜 혹평을 해요. 고깃집이 가성비, 맛, 그다음에 이제 흔한 맛인지 음, 흔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는지 진짜 엄청나게 소신껏 말해요. 근데 음. 이거 유튜브라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는 이렇게 소신껏 말하면 고소 들어옵니다. 이거 아, 유튜브라서 가능한 게 유튜브는 있어요. 괜찮아요? 유튜브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유튜브도 이렇게 얼굴 공개하면 사실 위험하긴 한데 아, 얼굴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구글에서 신상을 아, 보호를 받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때 유튜브는 얘 말씀하신 채널, 거구나. 이 채널을 네. 가진 파급력 때문에 업주들도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거죠. 네네. 블로그 같은 음, 경우에는 사실 블로그 하나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새 가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밀 댓글로 이제 법적인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로그 같은 경우에 신고에 훨씬 더 취약하기도 하고요. 네. 바로 가림 처리되잖아요. 영어 그때 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그때 제이로드님 그 친분 있으시다는 그분이 영어 강사 뭐 브랜딩도 하신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아, 하시다가 지금은 좀 접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음, 하려고 했습니다. 어, 근데 그렇군요. 아무튼 이분들도 이제 영어 강사들을 좀 모으고 있기는 해요. 음, 아,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너무 이제 지금 딱 그 두 방면에서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이로드님의 관점이 좀 궁금하긴 해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돌아가는 길이고 뭐 그럴 수는 다 이제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어 뭐랄까요? 좀 더 잘 먹힐까요? 음성 카페 맛집이면 사진이랑 영상 잘 찍으세요? 잘 찍는 편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듣긴 해요. 그럼 약간 이것도 이제 보여지는 쪽이니까 좀 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겠죠. 보여지는 부분 촬영물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만약에 음, SNS 계정을 연계를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감성 영상을 잘 뽑아야죠. 우리 이제 감성 말고 여행하신 누님들 막 음, 아까 그 누님이네. 아무튼 이 누님 말고 그 이 누님도 이것도 있네. 근데 이분은 뭐 본인이 나온 게 있긴 한데 음, 봐도 이제 아이폰스러운 영상에 영상미를 좀 잘 뽑으신 편이죠. 음, 영상을 잘 뽑아야겠죠. 음. 본인이 꼭 나와야 더 잘 되는 거겠죠? 본인이요? 네. 퍼스널 브랜딩엔 유리해요. 아, 퍼스널 브랜딩은. 퍼스널 브랜딩엔 유리한데 이 사람 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 뭐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게 꼭 필수는 아닙니다. 안 나오시고도 잘 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도 잘 오래 하신 몰라서. 분들,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이 좀 그래요. 음, 이게 정이 안 드는데 잠시만요. 아무튼 그 리뷰하신 누님들 중에 뭐, 음, 이거는 느낌 비슷한데 본인만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도 음, 여기에도 영상에는 본인 나오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제가 인스타를 보면은 저도 이제 이런 인물이 나오는 여행지 추천은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희기님은 본인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 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본인 안 나오네. 나오네. 네, 안 나오는 이분 영상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팔로워 사람? 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안 나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나오네. 안 나오는 경우도 제 기억에 있었거든요. 지금 계정이 안 어, 보이는데 그냥 있다는 것 자체만 있어도, 근데 영상을 잘 뽑아야죠.
네, 그쵸. 봤을 때 딱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감성명소 잘 뽑네. 그게 나와야죠. 음. 그러면 그 영상으로 이제 뭐 영상으로 간다 했을 때 이쪽으로요. 그러면 네. 인스타보다는 유튜브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스타를 좀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올리세요. 뭐 어차피 쇼츠랑 똑같잖아요. 릴스랑. 음, 같이 올리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추후에 그 리얼디 에리 분께 좀 뭔가 여쭤보고 싶으면 제이로드님께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오신 분이 지영님, 박지영님, 소리 못 키시나요, 혹시? 네, 했어요. 아니, 반갑습니다. 숨숨님, 혹시 먼저 가능하시냐 단톡에 어, 여쭤봤었는데, 숨수님, 네. 근데 여기 들어왔나요? 김수민님 아니에요, 수민님? 네. 지금 안 계신가? 네, 수민님 수민님, 수요일 때문에 그런데 수민님 제일 마지막에 갈 거예요. 아, 마지막에? 네, 그 모유수유 때문에 애기 좀 불안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제일 마지막에 간다 그러셔가지고 아, 잠깐만요. 지금 하신대요, 수민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마이크 다시 끌게요. 네, 알겠습니다. 숨수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민님. 아, 네, 혹시 들리세요, 잘? 네, 조리원이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집에 왔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아, 지영님 너무 감사해요. 네, 순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사진 리뷰. 아이 성장에 대한 필름 포스팅, 오케이, 사진 리뷰. 맘솔리, 아기 성장, 오케이. 네, 일단은 뭐, 당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품 협찬이나 그 일일 방문자 얼마나 나오세요? 아, 지금 벚꽃 시즌 끝나니까 뚝 떨어졌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당장에 이제 뭔가 막, 아하, 굉장히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협찬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거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음, 큰 아, 욕심을 부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네네. 같은데, 일일 방문자 평균 100 이상은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벚꽃 때문에 한창 막 200, 300 찍다가 벚꽃 이제 다 오, 지니까 뚝 떨어졌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블로그를 처음, 그래도 블로그가 꽤 됐네요? 아, 이거는 그냥 원래 제가 블로그 하셨어요? 기록용으로 네. 남긴 거라서. 음, 예전에 시작하신 블로그라서 네. 계정은 빨리빨리 크실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일일 방문자 100 이상이면은 체험단 당첨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체험단이 보통 막 맛집 이런 게 당첨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아기가 있으니까 뭐 맛집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막 제품 협찬이나 뭐 그런 체험단을 하고 싶은데 아직 지금 뭐 이렇게 도전은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은 할 상황이 아니었죠. 네네. 그러면 지금은 약간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팅은? 네, 포스팅은 매일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네. 며칠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일에 하나.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체험단 신청은 그러면은 이제 자녀분께서 최근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래도 한 2달 정도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외출은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외출은 좀 힘들어요. 진짜 한 2달 정도 있다가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월 정도부터? 2개월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2개월 동안은 좀 포스팅에 재미를 붙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좀 콘텐츠인데 기록을 하는 느낌으로 가져갑시다. 음, 근데 이거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기록하시고. 아, 어제가 어제 퇴소하셨구나. 네, 아, 오늘. 어제가 아, 오늘, 마지막이었고, 와, 오늘 퇴소하셨구나. 그리고 자, 인스타를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스타요? 네, 인스타 보니까 체험단 후기를 쓰려면은 뭐 블로그에도 네. 하나 올려야 되고, 인스타에도 하나 올려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육아스타그램 하시면은 수미님 그 노출은 가능하세요? 본인 얼굴? 제 얼굴이요? 제 얼굴. 아, 근데 솔직히 애기 얼굴도 좀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스럽긴 해요. 아니면 뒷모습? 음, 아기 뒷모습. 근데 이게 또 애기 얼굴을 좀 노출을 시켜야 네. 좀 더 잘 되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왜냐면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음, 그런 거 있거든요. 막 페이스북 광고 중에서 페이스북 광고 중에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광고이긴 한데 애기 얼굴을 보면은 약간 좀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게 있죠. 네. 그런 거보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기가 일부러 카메라를 쳐다보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 뒷모습이니까 조금 더 이게 만약에 애기가 막 웃고 있다면 좀 더 와닿겠죠? 아, 그렇겠네요. 약간 아이들이 요거는 애들이 그거 쓰고 있는 거고 막 애기들이 울고 있는 막 광고 있거든요. 그런 건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비형 관리? 코랑 관련이 있는 사진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애기 얼굴 노출은 지금 계속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애기 노출을 하면 또 제가 이게 또 애기 성장하는 그 기록용으로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또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아, 또 괜히 또 노출이 또 꺼려지기도 하고, 근데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아이의 뒷모습이나 실루엣 같은 거를 은근슬쩍 나오는 게 얼굴은 좀 가리고 음, 아이의 좀 얼굴은 가리는 그런 느낌. 막 그런 거 있어요. 애들 막 그 대박 나는 광고 중에 애기들 뭐 잠투정 한 번에 재워드립니다. 막 이런 애기 막 울고 있는 사진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이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먹힌 콘텐츠의 조건이 직관적으로 와닿는가? 음,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메시지가 와닿는가? 그래서 아이의 표정이 보이면은 사람들이 딱 보고 감정이 얘 지금 잠투정 때문에 빡쳐 있네. 그러면서 네.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또 집에 가서 재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음, 근데 이제 이거 하나면 재울 수가 있대. 그럼 구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약간 좀 먹히는 콘텐츠 조건은 직관적으로 그 메시지를 던지는가? 와닿게? 근데 이제 아이가 드러나면은 좀 더 그게 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어렵다 하면은 그냥 뒷모습이나 아이 뒷모습 정도? 음, 아니면 얼굴이 드러날 것 같으면 얼굴을 가리는 정도? 아, 또 얼굴을 또 가리기는 또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요새 뭐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으니까 뭐 블러 처리나 이제
그래서 아무튼 애기 얼굴 노출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하면 효과는 있기는 한데 조금 이제 아이 얼굴을 노출시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니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소희님의? 어, 고민이라기보다도 그냥 얼른 그냥 블로그 키워서 그냥 체험단 당첨 빨리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체험단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왜냐면 이게 블로그가 조금 이게 개설하신 지 좀 된 블로그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은 팍팍팍 될 것 같거든요. 네. 성장은 팍팍팍 될 것 같은데 그 2달 동안 이제 신생아를 육아하시면서 블로그의 재미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음, 그건 이제 제가 꾸준히 해봐야죠, 그래도. 그래서 그거를 일단 버티고 그 네.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블로그는 무난하게 성장하셔서 2달 정도 후에는 무난하게 한 1일 방문자 200 정도 이상 이렇게 안착하면서 체험단 무난하게 당첨이 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육아 블로그인데 제가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이 되게 많거든요. 저장 중인 사진이.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좀 아깝기도 하고 저도 블로그에 조금 이렇게 기록용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컨셉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거든요. 그 컨셉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어, 글쎄요, 뭘까요? 아이를 찍어주면 되죠. 아, 아이를. 근데 아이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잘 찍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아이가 등장하면 되죠. 우리 아이랑 아이 인생샷 찍어주는 약간 이런 느낌. 아, 벚꽃나무 아래에서 이제 아이와 함께 갬성샷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네. 사진을 내 컨셉에 끼워, 그럼 이제 아이를 찍어준다. 여름나들이 아이와 함께한 카카오톡, 인스타, 그 프로필 사진용 인생샷 찍는 이런 거 먹히지 않겠어요? 음, 맞아요. 기존 사진에 대한 활용도, 이런 사진, 이런 사진들이요? 네, 그런 사진들이 진짜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컨셉을 맞추려면 아이가 등장을 해야죠. 그러면 저것만 올리기는 좀 너무 생뚱맞겠죠? 괜찮아요. 블로그는 괜찮아요. 블로그는요? 그 블로그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진 촬영, 감성 사진 촬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한 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기존 사진 촬영 사진들을 내 블로그에 걸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후자예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다 무슨 글을 써요? 그냥 그때 느꼈던 생각도 쓰고, 그냥 제 아, 생각도 약간 일상 쓰고, 감정기로 네네. 블로그에 써도 돼요. 네? 블로그에 써도 돼요. 근데 어, 이제 그것도 방금 디디니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 구분 지어서. 음, 근데 이거는 사실 블로그 성장이랑은 크게 물론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육아 블로그 성장이랑은 관계가 없죠. 걔가 아, 거리감이 있죠. 근데 또 이런 걸 또 써야 또 저도 재미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그럼 같거든요.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약간 관심을 이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수인님께서. 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약간 흥미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구분 지어서 갑시다. 결국은 좀 재미가 있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게 또 이런 걸 쓰다 보면 생각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의 감정이 지금 생각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생각 정리 하면서 좀 약간 이게 이러다
사고가 또 확정되기도 해요. 음, 너무 막 블로그에다가 막 정보글 쓰고 막 육아 막 이런 거 쓰려고 하니까 블로그가 또 너무 또 딱딱해질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또 좀 저랑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 육아만 너무 쓰는 게, 네, 그리고 막 정보성 글도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정보성 글 쓰는 게. 수님님, 저 재테크 블로그였단 말이에요. 네. 제가 재테크 블로그였는데, 저 블로그 초반에 이거였어요, 이거. 제 일일 방문자를 책임지던 녀석이 이거였어요. 이거 어, 제가 쓸지도 몰라가지고 키워드 막 제목이 다 때려박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근데 이게 일일 방문자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키워드 많이 이렇게 제목에 써도 되나요? 엄청 많네. 초반이니까 음,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비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임신 중에 갔던 곳이나 아니면 임신 중에 그때 맞아요. 그 사진의 시기랑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 생각 이런 거. 네네. 이게 왜냐면 이게 당장에는 성장이랑 관련이 없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몰라요. 이게 또 사고의 확장이 그러니까 약간 글쓰기는 약간 내가 이 당장에 이 글로 뭘 해보겠다라기보다는 생각 정리, 음, 사고의 확장.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예 다른 분야인데 아예 다른 분야인데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본업은 이제 엔지니어인데 부동산 투자랑 아예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습관이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한 습관으로 이어진 거죠. 네. 반도체랑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은 없는데 약간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이 둘을 잇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당장에 빠른 성장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는 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같이 좀 올리면서 제 생각도 좀 기록하고. 네. 근데 이제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는 정보성 글도 올리긴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올려야 될 것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런 거잖아요. 키워드 노리기. 네. 이것도 약간 얻어 걸리기도 해요. 다른 주제여도 특히나 요즘처럼 로직이 하루를 바뀔 때는 저도 이제 이거 맛집 포스팅이 이게 저 이때도 비즈니스 경제였어요. 아무튼 음, 그건 그건데 얻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장기적으로는 내 블로그에 정체성을 입혀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만을 올린다. 약간 이 관점이거든요. 네. 수익화 블로그, 브랜딩 블로그가. 근데 이건 되게 엄청나게 장기전이에요. 그 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네. 근데 우리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단거리 경주 스타일로 접근을 하면 빨리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가야 되는 길,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전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네. 지금 쓰는 글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뭐 걷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음, 재미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너무 정보성 글만 올리고 막 육아에 대한 그런 글만 올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카테고리를 잘 구분지어서 정리만 잘 해주세요. 이게 나중에 정리하면 또 피곤해요, 이것도. 아, 정리만 미리미리 발행할 때 이제 네. 카테고리 구분지어가지고 정리만 잘 해주세요. 어, 네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음, 지금 뭐 생각이 없어요. 일단 하시면서 또 저번에 연락드린 거 해결하셨어요? 좀 해결하고 계세요? 네네네. 음,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또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연락 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지영님, 저 잠시만요. 저 1분만요. 잠깐만 1분만요. 지영님 준비해 주세요. 저 1분만 있다 올게요. 네, 지영님 오셨습니까? 네. 아, 이게 제가 컨설팅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셔요. 목이 아파가지고. 두근두근. 오셨습니까, 지영님?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지영님 혹시 저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저 그때 그쵸, 목소리가 봤던, 낯이 익었어. 잘 지냈습니까? 네. 저 혼자 내적 친밀감 쩔게 계속 카톡했어요. 그 지영님, 저희 단톡방도 그 그렇고. 부동산 음, 공부 좀 할까요, 저희? 안 돼요. 왜요? 부동산은 이제 조금 거리두기 하려고요. 왜요, 왜요, 왜 너- 거리 둬요? 아니, 그래서 부동산에는 좀 거리두기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동산을 왜 거리두기예요? 공부하려니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조금 쉬울 수 있겠다 해서 네. 했는데 블로그도 딱히 이게 제가 이게 딱 목표를 두고 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좀 흥미롭게 배우기는 잘 배웠고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음, 약간 그런. 블로그가 처음에 방향성 없이 하면 좀 그렇긴 해요. 네. 지금 뭐 대구에 계세요? 네. 음. 아니, 부동산 공부 왜냐면 그 스터디를 좀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 대상으로 네. 좀 구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심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초기 자본도 그렇고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공격적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뭔가 실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되게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사실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공부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좀 돌아보고 알아보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것부터 좀 해보시죠, 같이. 지, 뭐야, 건대까지 또 오셨대? 강남 또 언제 오셨어? 아 근데 이거 게시글도 그냥 제가 이거 뭐지? 폼 쓰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그냥 생각해 보기로는 블로그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를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근데 국내 여행을 갔을 때 쪼끔 이렇게 협찬도 받고 일단 협찬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저는. 협찬. 네. 여행지에서 협찬. 괜찮죠? 여행지에서 협찬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민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때 갔다 와서 최근에 이제 해외 취업이랑 이민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지영님 전공을 알잖아요. 근데 좀 네. 괜찮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뭐.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 여행을 메인 주제로 삼았을 때, 당장에, 네. 당장에 내가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는가? 네. 이게 약간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게 어렵다면 콘텐츠를 어떻게 뽑아낼 음. 것인가?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좀 대안책이 리뷰 계정으로 간다. 네. 일상, 맛집, 카페, 공간. 그러면서 여행으로 한 번씩 확장을 한다. 네. 이런 바닥인 거죠. 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행을 하겠다. 지금 그럼 여행할 포스팅 거리가 좀 있어요? 글감이 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책은 그냥 일단 캐나다 먼저 써야지 했고 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국내 다닐 때 소소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올리고 싶은데 그냥 너무 진한 걸 올리기가 싫고 약간 이런 느낌? 캐나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요. 임장하고 다녀오셨어요? 아니 임장 전에. 그래서 아, 오하, 그래요? 갔다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임장 갔어요. 제 앞에 강의 안 들으셨겠네. 아이 그 뒤늦게 좀 열심히 봤어요, 뒤늦게. 아무튼 와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일단은 그게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러면은 리뷰 계정을 꾸준히 쌓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방문자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제가 딱 그 챌린지 끝나고 안 썼더니 지금 한 50 이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글 쓰니까 한 100 명씩은 계속 왔었거든요. 그러면 협찬은 될 것 같은데? 협찬 받는 건 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뭐 맛집이나 카페 이런 걸 먼저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리뷰로 하면서 옛날에 쌓은 다음에 왜냐면 여행을 내가 네. 지금은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음. 지금은 가능하고 좀 뒤가 안 되죠. 근데 여행 다닐 거예요? 어 전 지금 틈틈이 갈 계획을 지금 다 짜 놨는데 가요, 그러면? 네. 아 근데 해외가 아니고 국내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가요 전. 언제 가요, 언제? 저 지금 5월 말에랑 6월 초에 이렇게 연타 괜찮네요. 그렇게 밖에 이제 5월 말? 어디로 가세요? 5월 말은 강릉 가고 네. 아니 5월 말이 강릉을 가고 6월 초가 거제를 가요. 뭐 이제 준비하는 포스팅, 아 네. 준비, 그리고 이제 계획, 코스 네. 정리.
맞아.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서 여행지 갈까? 아, 근데 여행 가서 또 이러면 또 사진, 뭐, 원래 사진 많이 찍으니까. 그럴 수 네. 있지. 아무튼, 여행지 각각 코스별 리뷰, 여행 전반 리뷰. 여기는 근데 이제 한 5월 중순부터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지금 4월 중순부터 여긴 이제 그냥 평소처럼 리뷰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음, 슬슬 서서히 체험단도 조금씩 네. 이런 느낌으로. 전 숙소 체험단을 받고 싶은데 또는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어렵죠. 좀 단가가 높아가지고 그니까요. 아, 뭐 그래서 그럼 어쨌든 게스트하우스 그거는 정도야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네. 그거는 크면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숙소 단가가 높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키워볼게요. 또, 그러니까 약간 또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다 해야 되나? 블로그도 약간 흥미가 갑자기 또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걸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로 뭐 하지? 약간 이게 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약간 방향이 조금 애매모호할 때 그런데 일단은 약간 여행을 잡았으니까 좀 여행을 이때 간다. 그럼 이 사이에는 리뷰를 일상 리뷰 네.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체험단을 맞는 이렇게 것 하면서 여행 다녀와서 하고 또 이제 관심사가 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식사위생사 이게 같아요. 네. 좋은 예시가 제가 요새 오늘 이분 오시는데 오늘 엔잡 특공대 오프라인 모임 이분 이제 치과의사 수신 콘텐츠 마케터인데 우와. 이분 되게 네. 잘하세요. 이분 치과 마케팅 하시는데 네. 치과 마케팅으로 되게 잘하세요. 이분 치과 마케팅 하시는데 그걸로 이제 돈도 잘 버시고 네. 이분 것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 이분이 그 치과 대행을 하고 있어요. 대행? 네 블로그 치과? 대 아, 경리원 마케팅은 단가가 되게 높아요. 네. 지영님 이거는 계약 하나당 그 전 뭐 이거 계약 하나 따오면 거의 이때 월급이랑 비슷할걸요? 계약 하나당? 그렇구나. 이런 분야도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이쪽에 눈을 뜬다.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이거 뭐지? 지영님께서 블로그 마케팅에 눈을 떴어요. 네. 전공 살려서 마케팅은 별로 생각 못 했는데, 또 약간 오, 너무 좋아요. 호기심. 음, 왜냐면 사람들 요새 다 저도 치아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야는 계속 니즈가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병의원이나 그리고 네. 요새는 병원 전문직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전문직 분들이 마케팅이 필요해요. 왜냐면 음, 인구는 점점 감소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니즈는 고정적인데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사람들은 점점 전문가는 점점 늘어나고 음, 그러면 그 사이에서 차별성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직 분들도 마케팅이 필요해요. 지금 요새는 막 의사들이가 다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음, 변호사들이가 음,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언가 차별성이 필요한 세상인데 네. 내가 만약에 블로그 마케팅에 눈을 떴어. 네. 이 과정이 한 바퀴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블로그를 좀 키워가지고 내가 일일 방문자 안정적으로 300 이상 그리고 월 검색량 1만 이상 키워드를 잘 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마케팅으로 블로그 마케팅 도전해 볼 만하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지영님 같은 경우에도 업계에 몸을 담그고 있다. 네. 근데 요거 병리험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해. 네. 그러면 이제 내 소득이 내가 본격적으로 엔잡러가 되는 거예요. 음,
어, 이, 그러면은 내가 이쪽은 마케팅 찾아봐야겠는데요, 제가. 뭘 찾아봐요? 지금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 찾아볼 필요가 당장 있어요? 뭘 찾아봐야 되지? 내가 알려드렸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요? 내가, 지금 업계에는 이미 계시고 네. 블로그 로직을 이해하면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 아, 대충 뭐 치과 검색하면 되지. 치과 블로그 검색하면 되죠. 그러면 네, 이제 이 사람은 리뷰고 네. 그냥 어떤 술식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정보성, 여기도 이제 대행이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여기 또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이런 사람들이 봐봐요. 이거 지금 하나도 안 받잖아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월에 수백만 원씩 받아가요. 이거 홈페이지용 블로그인데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수백씩 받아가는 거예요? 버튼도 안 맞잖아요 지금. 네. 맞아. 근데 의료법 공부를 좀 해야 돼. 맞아 맞아. 이게 또 음, 키워드 어떤 거 너무 상업적인 키워드 이런 건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돼. 네네. 근데 그건 사실 뭐 그게 어려울까요? 디디님? 어려운 건 사실 그 업계에 대해서 사양이 달라서요. 이거 그런 거 차이 있어요? 아웃풋은 근데 맞지 않나요? 그거 내가 작업할 때는 사양 다르면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버튼을 원래 살리려고 그랬는데 위젯 살아난 거 보니까 그냥 홈페이지만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거 틀어지는데 버튼이 안 살아있어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진료. 근데 클릭해도 여기로만 들어가죠. 편안하고 자세한 상담, 프롤로그, 통증을 줄인 진료, 프롤로그. 이거 버튼이 안 살려진 것 같은데? 저건 그냥 버튼이 일부러 그것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보여주기. 이것만? 이건 그러니까 버튼이 아닌 건가? 근데 버튼 아니고 그냥 보여주려고? 그래. 아무튼 뭐 응, 응, 이런 거 해주고도. 아, 근데 너무 별로다. 이거 이 정도는 아예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배너 이미지. 아무튼 근데 이런 거 많아요. 드래그 안 됩니다 이거. 아까 해봤지. 봐봐 여기 살아나잖아요. 인사말 들어가잖아요. 음, 뭐야? 얘는 또 연결. 뭐야? 아이씨. 이거는 그 홈페이지 저겁니다. 이거는 그 홈페이지 그 뭐지 그 뭐라 해야 돼? 사람들 트래픽 관리를 그 정도로 이렇게 안 열어놓은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도 맞잖아요. 근데 상담문의. 이거는 만드는 거 배워야 되지 않아요? 이거요? 이거 제가 다음 스텝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음, 그렇군. 이거 저는 30분이면 하지. 땀 아무튼 씹다니까 또 괜히. 오, 근데 이거 뭐 저한테 쉬운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해 줬는데 사람들 제가 응. 설명해 주러 가서 그냥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그래요. 그냥 형님들 한 3명 모아가지고 변호사 형님들 이거 쉬워요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근데 제가 다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가져만 가세요. 아무튼 지영님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도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블로그가 두 네,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개가 있고 한 개는 그냥 냅뒀던 거고 네. 둘 다 어쨌든 옛날에 만들었던 거라 가지고 그럼 한 개는 이거 제 전공 해가지고 한 개 블로그 하나 만들면 되겠다. 괜찮죠. 음, 좋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일단은 카테고리를 구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해도 나쁘진 않아. 이거 뭐 못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지원께서 구분을 짓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블로그 여러 개 키우는 것도 힘들거든요. 아 근데 왜 이거 그 주제 따라서 만약에 섞이면 좀 별로라고 했었잖아요.
주제에 따라서 섞이면 별로인 게 아니라 주제별로 점수가 매겨져가지고 아, 네. 걔네를 이제 점수를 각각 키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건데 네. 이제 뭐 그게 그거 독인 객인이요. 뭐 블로그를 구분 지으면 두 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까요? 카테고리를 구분 지어서 정리를 네, 해주세요. 네, 네, 네. 카테고리를. 네. 카테고리 이제 음, 일상 쪽이랑 리뷰 쪽이랑 이제 위생 그 내 잡 쪽이랑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셨습니까? 아니, 근데 전공 네. 살리라니까 또 좀 하고 싶긴 해요. 하고 싶어요? 네. 이 연락처 맞죠, 지영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그래요? 보통 이제 전공으로 하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전 제 전공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치과 마케팅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저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진짜 눈 뜨면은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시즈더타이님도 그런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제 시즈더타이님이 이제 세무사 쪽 분들이 병역 마케팅을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마케팅 대행을 할 때 본인이 포스팅을 일주일에 4개 정도씩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약하는 업체가 3개야 4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일주일에 본인 거 빼고만 블로그 포스팅을 12개, 16개 해야 되잖아요. 본인 거를 빼고. 응, 응, 응.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글만 쓰다가 하루가 끝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내 거를 대신 해줄 사람을 맡기고 그럼 난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주라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그 업계에서 알게 된 이것까지 업계에서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랑 좀 관계가 깊어져서 팀을 꾸린다. 그럼 뭐 마케팅 팀을 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의사인 팀이고 나는 이제 아, 마케터인데 네. 같이 이렇게 팀을 그러니까 테나님이 그걸 그리고 계세요. 테나님이 지금 해외에다가 이제 그 병원 마케팅 병의원 중에서 피부과나 이런 미용 쪽은 해외 고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근데 뭐 치과는 좀 다르긴 한데 피부나 미용 쪽은 해외 분들이 훨씬 많은 게 거기가 중국에서 시술을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와서 비행기 값을 다 포함해도 여기가 더 저렴하고 퀄리티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 온 김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받으러 와요. 왜냐면은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응, 응.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로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치과 위생사고 아까 디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마다 뭐 써야 되는 그 의료법 키워드 사용하면 안 되는 그 다르긴 한데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솔직하게 그거는 하면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이 업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케팅에 눈 뜬다 그러면 이제 치과 관련 치과 마케팅에 눈을 떴어 그럼 얘를 확장시켜가지고 병의원 마케팅으로도 갈 수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알겠습니다. 블로그를 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까? 네. 저 부동산 오늘부터 더 공부도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요 할게요. 네. 아, 부동산이요? 어렵다. 아무튼 좀 네. 이런 길도 있다? 이거를 좀 아시면은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그냥 또 생기면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연락 드릴 거예요. 그 제마풀 수강하신 분 대상으로 아, 네. 좀 여유 있으시면 같이 공부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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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원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택정님이 그 다음에 들어오셨죠? 지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지원님.
그래서 영상 필라테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리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근데 필라테스가 먼저예요? 아니면 레서피가 먼저예요? 어떤 거요? 그, 첫 번째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은 내가 첫 번째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필라테스가 먼저예요? 레서피가 먼저예요? 요리가? 어, 아직 제가 방향성을 잘 못 잡아서, 일단 제가 둘 다 좋아하는 거긴 한데, 네. 아, 둘 일단은 근데 중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비건에 관련된 레시피가 될 것 비건 같아요. 레서피가. 네. 비건 레서피. 그러면은 이제 체질적인 이유. 이거 혹시 여쭤볼 수 있어요? 체질적인 이유가? 아, 네. 제가 그 육식을 하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선천적으로요? 고기를, 네? 선천적으로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밀가루, 고기, 그런 유제품 관련된 거는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고, 근데 맛있었기 때문에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육식을 계속하면 근무력증이랑 뭐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게 온대요. 제 체질에는. 원래 제 체질이 그 팔체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제가 잘 검사를 몰랐습니다. 했었는데, 네, 아, 그래요? 거기서 저는 일본인 체질이라 그냥 담백한 뭐 쌀 아니면 생선 이런 종류를 먹었을 때 몸이 제일 건강하고 육식을 했을 때는 음, 근데 원래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항상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언제부터 그 비건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한 지금 5년 차 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는 계속 육식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자주는 안 먹었고 제가 원래 치킨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음, 그렇게 막 잘 먹진 않았어요. 왜냐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먹고 나서는 배가 항상 아팠구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오픈하셔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아, 그 질환명이 뭐예요? 질환명 질환이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체질? 체질. 네, 음, 왜냐면은 현대의학보다는 저는 한의원 쪽으로 갔던 거라. 육식이 맞지 않는 나의 체질 때부터.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원님만의 비건 레시피가 네. 몇 개 정도 있어? 나 지금 레시피 이거 정리해봐라고 하면 몇 개 정도 있어요? 딱 만들 수 있는 게? 근데 비건 레시피라고 하면 네. 뭐 나물 종류도 있고 네. 정말 많거든요. 뭐 비빔밥일 수도 음, 있고 김밥일 수도 있고 뭐 네. 육개장인데도 육개장 대신에 채소를 넣어서 채게장이라고 하는 국찌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요? 다양해요. 네? 다 좋은데요? 맞죠? 육개장 제가 대신 이 그 비건을 육식.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네. 탈체질에 관해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네네네. 못 먹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네. 사람들도 제 주위에도 고기를 좋아하지만 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아,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몸이 진짜 많이 좋아졌었다. 그래서 니도 한번 체질 검사를 받아봐라.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배 아픈 것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는 알지만 그냥 식습관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랑은 다르다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아직 그런 포스팅을 적기에는, 어, 제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적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템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비건 레시피요?
이번 요리랑 레시피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얘가 이런 스토리를 좀 오픈을 하는 거, 첫 번째는. 네. 네, 급식을 할 수 없는 나의 대화. 두 번째는 레시피. 이거를 오픈을 한 다음에 이제 컨셉을, 어, 뭐, 고기 남자 대신에 나채 언니? 아, 저 아무튼 뭐 컨셉이 있을 수 근데 있을 것 유튜버 같은데. 중에서 초식 마녀라고 있어요. 표식 마녀.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올 비건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선 관련해서는 해산물 관련해서는 먹을 수 있어서 이거를 완전히 아, 비건으로 타겟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냥 그러면 유연한 채식 해산물까지는 드시는 비건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 그 이- 파스 뭐 있는데 이한이가 그 명칭이 있죠? 해산물은 먹는 채식주의자였는데 그 명칭이 있죠? 네 있어요. 요 명칭이 있으면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뭔가 이제 뭐 비건도 있는데 내가 뭐 그 폴 비건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폴 비건만을 위한 레시피를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런 식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 해산물, 비건, 채소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랬더니 속이 한결 편해지고 체중도 혹시 감량되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고기 먹었을 때보다 체중은 더 불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 아, 몸한테는 더 좋아진 결과. 그러면 몸 쉐입이 오히려 몸도 좋아졌다. 건강이 좋아졌고, 약간 그 지원님께서 이제 그 필라테스 업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몸을 봤을 때도 몸 약간 겉으로 보기에도 건강해졌어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혹시 사진이나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사진이요? 바디 관련된? 그거 약간 사진은 그런 거죠. 내 없고, 실루엣이 나온. 실루엣? 음, 아니요, 그런 건 안 찍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아무튼 지금의 몸 상태에선 자부심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지금 건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컨셉이라면은 일반인들도 이 레시피를 참고. 누구? 항상 속이 더부룩한 현대인. 엄청 많을걸요? 속안 더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 나랑 체질이 비슷한데 항상 그 더부룩함에 익숙해서 더부룩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하는 거죠. 혹시 식사만 했다면 밥만 찾아오는 더부룩함이 있지 않으셨냐? 아니면은 아니면 이 더부룩함도요 너무 익숙해졌나요? 그렇다면은 제 레시피를 참고해 보세요. 맛과 건강 모두 책임지켜. 이런 느낌으로 좀 이러면 좀 타겟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음. 근데 꼭 한 가지만 타겟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저는 이거 요리도 나중에 당연히, 네. SNS나 유튜브 쭉 할 때요. SNS나 유튜브 진출할 때 이거고 블로그는 상관없어요. 블로그는 그냥 아, 블로그는 뭐 다 쓰셔도 돼요. 필라테스, 건강 정보, 레시피, 운동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블로그로 어느 정도 내가 콘텐츠 각을 잡고
콘텐츠를 쌓아두고 SNS와 유튜브로 연계하겠다. 그때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어떠세요? 네, 그 생각해 봤던 거긴 해요. 그래요? 근데 좀 걸린 우유랑 계란도 드세요? 아니요. 우유랑 계란도 못 드세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어, 빵 같은 거는 집에서 뭐 비건 빵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 먹는 것도 비건 빵집에 있으면 사기는 한데 케이크류랑 빵 종류를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계란이랑 우유가 들어가는데 그건 또 제가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서 입에 속이 안 된다. 불편해요? 이거는 맞는데 네,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먹는 기쁨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약간 불편한 게 있는 딱 거죠. 확실하지 않은 약간 불편한 속을 감내하고 먹은 거죠. 맞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해당을 한다면 페스코 베지테리언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언니. 오케이.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건강 정보든 필라테스, 운동, 레시피, 뭐 베지테리언, 뭐 맛집 리뷰 상관없이 콘텐츠를 쌓아도 요. 근데 이제 레시피는 그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레시피를 하나 둘 블로그에 쌓읍시다. 그 다음에 컨셉을 정하고 우리 그 육식할 속이 더부룩한데 비건은 뭐 홀비건 뭐 홀 베지테리언 부담되는 현대인을 타겟팅해서 SNS 유튜브로 진출.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자세, 운동, 식습관도 함께 연재가 이런 느낌으로 가시죠. 제가 엔잡이라고 적었었는데 일단 제가 요리를 하는 이유도 어쨌든 저에게 맞는 음식 먹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요리 만들어 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필라테스도 어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필라테스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네네. 회원님들하고의 소통. 그래서 저를 아는 친한 친구도 필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학과를 지나간다고 했더니 그것보다는 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니까 혹시 강의 같은 거는 관심 없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강의? 내가 어떤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냥 평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 체질.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저는 태닝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제 스스로도. 네.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 철이 안 든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라는 사람의 브랜딩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방향성이요?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뭐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이 방향성에서? 어,
모르겠어요. 아직. 스토리를 오픈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스토리. 네, 아, 네. 쌌는데 이제 페스코 베스테리언이 될 수밖에 없던 스토리를 자기소개글로 작성. 그다음에 추가로 페스코 베스테리언과 그리고 건강전도사 된 스토리를 넣으시면은 방향이 조금 뾰족하게 잡힙니다. 음, 그럼 이걸 통해서 강의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나요? 아니요. 네, 레서피, 레서피북이나 이제 이런 식습관이나 소화가 잘 되는 운동 같은 거라면은 이제 제가 요새 보는 분 중에 이 형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여세요. 이 형님이 이제 이 형님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 형님이 되게 좋은 게 맨몸 운동을 전도하시는데 이분들 철학이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몸은 되게 예쁘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의 자세를 고쳐주겠다. 우리가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깨워주겠다.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이분들은. 몸은 좋은데 네, 타겟은 이제 자기들처럼 맨몸으로 엄청나게 예쁜 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잠자고 있는 근육을 깨워주겠다. 약간 이런 관점이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온라인 클래스를 이렇게 오픈을 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 필라테스, 온라인 클래스. 그러면은 강의를 한다고 하셨을 때 비건 레시피에 대한 강의나 레시피북이나 아니면은 체질 개선을 체질과 개선을 위한 운동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게 가능하죠. 음, 이모 언니? 음. 요가 클래스? 요가 클래스 아직 오신데 아무튼 쿠킹 클래스랑 이분도 이제 이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본인을 많이 드러내셨네. 그리고 게시글이 4,000이 개잖아요. 여러분 네. 생각해보세요. 1년 며칠이요? 365요. 이 사람은 15년 하신 거예요. 15년. 15년 와, 1일 1피드를 해야지 4,313개예요. 15년. 생각해볼게요. 음, 15년인데 15년. 제가 이게 아니 제일 안 1일 되는 게 했을 꾸준함. 때 15년이요. 생각해보면 1일 1피드. 매일 올렸을 때 네. 15년이에요. 길게 네. 보겠습니다. 이 14.6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지원님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정리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방향을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스텝을 밟아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네. 1대1 뚝 하나만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택정님. 아, 네. 택정님.
네, 반갑습니다. 아, 혹시 저 그 핸드폰으로 듣고 있었는데 지금 뭐야 노트북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지금 노트북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바로 들어오시죠. 네.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택정님이 생각하는 거는 대기업의 마케팅이에요? 이 마케터가? 네, 뭔가 대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이런 대기업 마케팅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택정님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에서 그치. 약간 그러면은 취업을 위한 마케팅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경영과 취업. 뭔가 제가 대기업 그 임원분들이랑도 상담을 해보고 뭔가 멘토분들이랑 학교에 오신 멘토분들이랑 뭐 얘기를 해봤을 때 그냥 그 단순히 컴할 자격증이랑 토익 자격증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인데 뭐 어떤 자기만의 브랜딩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되게 그 유니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도 뭔가 저는 좀 이러한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너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취준생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는. 비슷한 거 맞는데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 브랜드 있잖아요. 네, 1인 마케팅이랑 기업의 마케터랑 업무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작은 관점이고 여기는 큰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나의 부속품 느낌이고 여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의 속성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물론 개념적인 부분은 동일하겠지만 이게 관점에 따라서 아예 접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유니크해 보이겠지만 과연 글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엔지니어 전공인데 이제 밖에 나와서는 EL 마케팅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회사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마케팅 팀에 있는 물론 개념적인 건 같은데 하는 일은 아예 다를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저희 회사에 나름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인데 막 포스터나 이런 거만 봐도 약간 답답하거든요. 네, 그냥 쟤네 그냥 뭐 쟤네도 직장인이니까 보면 약간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특정님의 예비 고객은 1인 마케팅을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레퍼런스라고 가져온 이분들은 1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맞아요. 근데 특정님의 보면은 예비 고객은 마케팅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인가? 그럼 둘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레퍼런스를 가져온 게 그 대학생들 관련해서 막가 그 대기업의 마케터를 하고 싶은 그 뭐야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은지님이나 이런 것도 그냥 좀 유명한 마케터랑 제가 최근에 그 뭐야 팔로우하고 있는 마케터분을 그냥 가져온 건데 저는 초점이 1인 마케터보다는 대기업 마케터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좀 잡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대기업 임원분께서 임원분 대기업 임원분이요? 네,
분 입장에서 1인 마케팅, 브랜딩, 그러니까 퍼스널 마케팅, 브랜딩을 할 줄 아는 예비 지원자는 유니크예요. 유니크한 게 맞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퍼스널 브랜딩 할 줄 아는 사람은 마케팅 직무에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분야에 다 유리해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땐. 네, 근데 과연 기업의 마케팅 직원의 업무와 퍼스널 브랜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음, 왜냐면 대기업에서 나 나름 잘 나가던 마케터였어요라고 한 다음에 나와서 퍼스널 브랜딩 잘 못하신 분도 많이 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지식이 너무 많거든요. 많고 본인한테 오는 고객들은 어느 정도 이상 레벨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의 저주에 갇혀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은 아예 제로 베이스인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마케터 출신 분들 중에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첫 번째 예비 고객들의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다. 음, 두 번째 그분들은 대기업에서 필수재를 팔았어요. 음식을 팔았고 공산품을 팔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의식주, 관련 이런 걸 팔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매출을 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아, 나 소질 있네? 근데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 음식, 공산품, 필수재를 팔려면은 공장,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통이죠. 이건 마케팅이, 뭐, 이건 약간 유통의 개념이죠. 여기 유통으로 가버리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1인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랑 마케팅을 한다. 1인 기업 거로 마케팅을 한다. 이건 아예 다르거든요. 필수재가 음,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이 사야 되는 명분을 내가 알려줘야 되고. 그 조금 관점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 임원분들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과 대기업의 마케팅 직원의 업무가 다를 거다. 음, 그러면 그, 그러니까 지금 네, 찾을 수가 없는 게 그 둘의 업무가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것도 있어요. 네네, 물론 연결을 할 수는 있겠죠. 연결은 할 수 네네, 있겠는데 관점이 다른 걸 내가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거냐. 물론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 돌아와서 네, 네네네. 책정님의 예비 고객 1순위는 취준생이에요?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저는 취준생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취준생들이 원하는 지식,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음, 뭐냐? 뭐 타깃이 대기업이라고 하셨을 때 대기업 마케터에 필요한 역량이겠죠. 네, 얘를 먼저 내가 파야겠죠.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취업, 코칭 성과를 내야겠죠. 네, 셋째는 퍼스널 브랜딩, 1인 기업 마케팅을 연구해서 1번과 연결을 지어야겠죠. 음, 왜냐? 3번과 1번은 지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1인 마케팅 사업가는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여기 감독의 느낌이고 기업의 마케터는 선수의 느낌이에요. 여기는 한 팀의 음, 선수의 느낌 되게 그러니까 뭐라 비교하자면은 1인 마케팅은 K리그의 감독 느낌이고 대기업의 마케터는 라리가의 선수 느낌인 거예요. 프리미어 음, 리그의 선수 느낌. 좀 와닿으시나요? 네네. 물론 그러니까 저, 축구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었겠지만 네, 여기는 필드에서 물론 본인이 뛴 것도 뛴 거겠지만 아무튼 좀 느낌이 다른 거죠. 혼자서 네, 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첫 번째 고객이 취준생이라면은 일단은 그들에게 원하는 지식을 내가 100%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100% 이해한다면 2번이 나오겠죠.
내가 실제로 취업 코칭을 해서 성과가 나오겠죠. 음,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으로 넘어가서 1번과 연결을 짓겠죠. 1번을 할 줄 알고 3번을 할 줄 알면 연계가 되겠죠. 이 둘을 한꺼번에 공략해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음,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뭔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취업 준비하는 3, 4학년 친구들이나 이제 1, 2학년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 마케터에게 필요한 역량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친구들은 그 대기업 마케터가 뭐 하는지에 대한 좀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연하게 나 마케터가 하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뭔가 왜냐면 새로운 걸 기획하는 것 같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준비한 살짝 브랜딩을 뭔가 좀 파는 것 같으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괜찮은 경영학 가면은 되게 그런 쪽으로 대부분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또 이제 인턴을 해보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 마케터라는 그 업무를 받았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랑 너무 그 괴리감이 있고 본인이 원했던 직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학창 시절 때 좀 미리 경험해보는 그런 그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취업하고 나면 너무 늦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좀 원했던 부분은 그 마케터에게 필요한 역량,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뭐 편집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직무를 하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공유를 해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준생들이 원하는 지식 부분에 좀 들어가는 내용일까요? 그 부분이? 그렇죠? 음, 시중생들에게 필요한 거죠. 정확히는 필요한.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아직 지금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저도 인턴만 한번 해본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 제가 그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일단은 지금 맛집이랑 그 카페로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1인 기업 마케팅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늘리면서 이제 그 그 1번에 들어가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성 글을 좀 적으면서 제가 실제로 그 취업을 마케터 쪽으로 취업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실제 그런 이제 아까 말했던 직무에 대한 경험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1번으로 계속 또 이제 그 제 블로그에 좀 올리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성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으로 좀 넘어가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 괜찮습니다. 방향이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취업 블로그를 좀 보셔야 돼요. 취업 블로그를 보셔야 돼요. 취업 블로그. 네. 아니면 이거 제 지인분인데, 요 사람 한번 블로그 한번 참고해보세요. 음, 네. 전공은 다르니까. 근데 전공이 달라서 더 이제 벤치마킹 하기 쉬운 것도 있거든요. 여기랑 이제 사람들의 필요한 콘텐츠가 뭔지는 취업 관련 콘텐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음, 그 방금 경영학과 취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글이 많이 안 나왔던 이유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아니어서 그냥 안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뭐야 전문적인,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이. 경영학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키워드로서 쓸모가 없는 거죠. 네.
대기업 마케터로 취업.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의 좀 콘텐츠를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1번이 좀 채워질 겁니다. 네, 네. 결론은 1, 2번이 중요해요. 결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1, 2번을 모른 채 3번만 하면 사실 그거는 약간 알맹이가 없는 거죠. 네. 실제로 내가 취업을 했어. 내 주변 사람들이 취업을 시켰어. 근데 퍼스널 브랜딩을 이해를 하고 1인 기업을 퍼스널 브랜딩을 이해를 하고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된 친구들이 실제로 도움이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는데 취준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짧게는 네, 네. 반년, 네, 네. 길게는 2년 걸리죠. 네, 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1, 2번도. 음, 퍼스널 브랜딩은 에너지가 많이 안 들까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쁘고 잘생기면 얼마 안 듭니다. 어, 예쁘고 잘생겼거나 부동산 투자 내 100번 넘게 했어. 그럼 별로 안 걸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 오픈해도 바로바로 브랜딩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6개월. 그러면 1, 2, 3번을 같이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관점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연결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둘 다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걸 내가 뚫어내면 굉장히 좋죠. 네,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네. 음, 음.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제이로님이 제 거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 아, 새로 네. 블로그 한 거, 네, 그거부터 일단 글을 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님 고생하셨고 수민님 남아 계시고 지영님 남아 계시대. 지영님도 이제 파이팅 하시고 수민님도 뭔가 더 잘하시고 이거 영상은 곧 공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